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인이 청구를 허가하는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상속 부인 청구의 사유는 뭐 수없이도 많지만 대표적인 게 사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편파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행위에 대해서 부인 청구를 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행위로서 상속재산 협의 분할 시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속인이 공동 상속하거나 아니면 단독 상속하도록 몰아주는 거죠. 채무 초과가 아니라면 사행위가 아닙니다.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법률 행위죠. 재산적 법률 행위입니다. 신분행위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죠. 이에 비해서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는 신분행위로서 어떤 가족 관계, 상속 재산에서 일체 아예 참여하는 게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분행위로서 상속 포기 신청을 하는,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는 행위는 사행위가 아니라는 게 또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울러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다. 채권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돈을 못 받아가게 하는 측면에서 똑같은데, 상속 협의 분할은 사행이고 상속 포기는 사행위가 아니라는 이런 형식 논리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속 협의 분할을 관제인이 발견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부인 청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부인 청구에 상대방을 씁니다. 유땡땡, 이건 이제 어머니입니다. 종로구에 있는 집을 가졌죠. 그 다음에 오땡땡, 오빠입니다. 인천 서구에 사시는데, 오빠는 이제 건물 빌딩을 가졌습니다. 부인 사유는 법률을 특정해 줘야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이 고의 부인입니다. 법률 조항의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함, 아니면 채무자 회생법, 통합도산법이라는 용어보다는 채무자 회생법이라 함. 391조 제1호에 의하면 파산관제인은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부인이죠. 부인 청구의 사유. 파산관제인은 선임된 후 채무자 모모 씨의 파산 경위 및 부채, 재산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던 바, 모모 씨의 부친이 2013년 10월 8일 사망하면서 서울 종로구 토지 및 건물, 서울 성동구 토지 및 건물, 이게 이제 종로구에 있는 게 집이고요. 성동구에 있는 게 이제 건물입니다. 상속재산 남겨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파산채권자 외환은행의 파산채권은 2006년 및 10일 보증일 현재 5억이고요. 기보가 4억 6천, 신보가 4억 8천입니다. 이 채권자들이 빅3입니다. 각 약 5억씩 갖고 있죠. 특별히 파산채무자 5의 출연으로 변제된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고요. 위 채권은 주로 채무자 내지 배우자, 현재는 이혼했습니다만, 윤모 씨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용 로봇 제작을 운영하던 땡땡텍의 운영자금에다 연대보증 채무입니다. 채무자도 어떻게 보면 남편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 바지사장이었습니다. 치마사장이었습니다. 여자니까. 따라서 이 사건 피고자 채권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은 충분히 소명된다 할 것입니다. 201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2011년 전이죠. 2013년 10월 2일 파산 신청 접수 후인 2013년 10월 8일 신청에 이게 진짜 1000건 중에 한 건 일어날까 말까 한 사안이라고 하는 게, 파산 신청을 10월 2일 날 접수했어요. 접수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일주일 이내. 그러니까 이때는 신청 대리인들하고 채무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돌아가시면 파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산 선고를 아직 안 받았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기 전, 파산 선고 이후의 사망은 신득재산이죠. 상속재산은 채무와 무관하지만 이거는 신청만 해놨지 아직 파산 선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해서 상속이 개시되니까 이거는 한정승인의 효력,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때 의미가 없는 재산이면 관제인이 승인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일주일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까 그 종로에 있는 집 10억이 넘습니다. 성동에 있는 건물 한 30억 정도 됩니다. 거의 한 40억이나 되는 재산에 40억의 그 재산 지금 보면 9분의 2인가 그래요. 한 3, 4억 되죠. 그렇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신청을 취하를 시키고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신청 대리는. 그게 채무자를 위한 길입니다. 근데 뭐 잘 몰랐죠. 그 당시에는. 조문을 잘 유심히 안 보면 이게 흔히 말하면 386조 사건이죠. 상속 포기,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근데 뭐 관심이 없죠. 뒤밀어 놓고 뭐 돌아갔는지 서로 소통도 없죠. 채무자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뒤져봅시다. 그런 게 없죠. 그냥 뭐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모 씨는 자신이 상속집은 일체를 포기하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집은 모친 어머니가 갔고요. 서울 성동구의 건물은 어머니와 남동생이 각 2분의 1로 상속 등기하는 것으로 각 협의 분할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 분할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속 분할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 사행위 취소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파산에서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그 증거 조문이 391조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허가해 주십시오. 부인 청구 이소 혹은 뭐 부인 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뭐 나중에 자세하게 옛날에 뭐 제가 세미나에서도 많이 발표한 사안인데 참 특이한 사건이죠. 거의 1000건. 우리가 파산이 당사자 사망이 파산에 미치는 영향은 한 파산 신청 그다음에 파산 선고 전후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파산 신청과 파산 선고 사이에 항상 뭐 채무자가 죽어도 문제가 돼요. 하물며 상속인이 됐을 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파산 자기의 어떤 채무 503조라 그랬죠. 386조, 503조. 이게 이제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떠드는 거지 케이스를 접해보지 않으면은 그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에 대해서는 감각이 떨어지죠. 이 사안은 원래 이때 이제 채무자가 많이 도움을 받은 건 맞아요. 아버님으로부터. 그래서 그거를 뭐 좀 소명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 몇천만 원 정도를, 한 2, 3천 정도를 화해하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채무자는 한 푼도 못 내놓겠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건 겁니다. 가처분, 가압류를 했는데 기각당했어요. 판사 입장에서. 판사가 기각시키더라고요. 이런 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인 청구를 했습니다. 부인 청구를 이 사단독에다가 그랬더니 판사님이 감정도 했어요. 건물에 대해서 뭐 채무자는 뭐 15억도 안 된다. 아주 죽는 소리만 해요. 안 내놓으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여서 관쟁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30만 원이가 연합했을 거예요. 아까 그 빅3 중에 신보 기보를 설득을 했어요. 너네가 이거 돈을 내면 재단 채권을 당연히 인정해주고 배당이 많이 된다. 너네가 거의 대부분 가져가니까 할래 말래 했더니 하더라고요.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서 의견서도 내주고 그 변호사 비용은 이제 재단 채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비용이 한 400 나왔나요? 그래서 신보하고 기보하고 사이좋게 절반씩 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딩은 이제 한 30몇 억. 2014년도가 이제 부동산이 정책이에요, 그때가. 2014년도가 이제 MB 때죠, MB 때. 부동산이 가장 쌀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건물 한 30억 나오고, 근데 이제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환수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